2025년 8월 10일 화요일 광복절을 3일 앞둔 허민의 뉴스쇼,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모실 주제는 조국과 관련된 것입니다. 조국, 특사 사면을 받았는데 어디를 가고 싶은데 중앙무대에 진출해야 될 텐데 출마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걸로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오늘 그 특사 사면을 결정하려고 했어요. 13일 원래 화요일 날이 정기 국무회의가 있는 날인데 급기야 하루를 앞당겨서 어저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조국 특사를 결정했습니다. 특사와 일반 사면 포함해서 전부 다 이제 사면 복권자를 결정을 했는데 어저께 국무회의장에서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왜 하루를 앞당겼을까? 굳이 8월 15일 날 어마어마한 행사들이 있는 거예요. 8월 15일 날 오전에 광복절 기념행사, 오후에 또 국민 임명식, 거창 아마 속으로는 광복절 기념행사보다 오후에 국민 임명식을 더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국민이 나를 임명해주고 있어. 대통령으로 나를 임명했어. 이런 거. 그런데 그 두 개의 행사를 망치지 않으려고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조국 특사, 이 얘기는 거꾸로 뭐냐면 조국 윤미향 특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이게 얼마나 국민의 정서와 감정을 해칠 수 있는 문제인가를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인 겁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논란을 하루라도 빨리 땡겨서 치르기 위해서 국무회의도 화요일 날 열을 것을 월요일 날로 땡겨서 이렇게 열어가지고 특사를 결정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소중한 자기 자신의 대통령 임명식, 국민 임명식을 진흙탕에 묻히게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조국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 빚이 많은 사람이구나. 조국뿐만이 아니죠. 윤미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 위안부 횡령금, 후원금 횡령을 한 윤미향을 대체 무슨 명목으로 대체 이게 국민화가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후원금을 횡령했는데 이것이 이거를 사면하는 것이 국민통합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저께 정성호 법무장관이 특사 사면 발표하면서 첫 머리말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시작을 합니다. 아니, 조국을 사면해 주는 것, 또 후원금 횡령범 윤미향을 사면해 주는 거가 도대체 내란 위기 극복과 무슨 상관이 있고 국민 통합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조국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참 빚이 많은 사람입니다. 무슨 빚이 있길래 그런가? 저는 지난 총선과 그다음에 두 달여 전에 치러진 6.3 조기 대선을 거치면서 조국과 조국혁신당에 상당한 빚을 졌다. 조국이 특별한 기여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보훈을 한 것이다. 보상을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난 총선 때 사실은 윤석열 소위 대통령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환멸이 있었고요. 그건 숨김없는 사실이죠. 환멸이 있었고. 그래서 중도층이 갈 데가 없었던 거예요. 이재명을 찍으려 했더니 이재명은 너무 비호감이야. 이재명의 비호감이 정치인 중에 가장 높았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 대통령이 됐으니까 좀 다르겠지만 있었죠. 그리고 민주당이라고 하는 집단 과연 그리고 그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었고 소위 사법 리스크가 계속 꺼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 범죄자에 가까운 이재명을 대통령을 만들어줘야 돼. 이재명이 대표로 있는 그 정당을 저의 국회의원을 만들어줘야 돼. 찍어줘야 돼. 이런 심리가 쫙 깔려 있었던 거예요. 사표. 그래서 중도층이 전부 다 잠자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조국이 굉장히 선명한 구호를 내고 윤석열 정권 타도 윤석열 탄핵. 이 구호를 들고 나오면서 갑자기 잠자던 중도층을 불러 일으켜 세운 거예요. 와, 저렇게 선명한 구호를 내거는구나. 그래, 그럼 비례대표 찍으러 가자. 왜? 조국당은 그때 지역구에는 사람을 내지 않았으니까. 사실상의 비례정당으로, 사실상의 민주당의 이제 외곽 정당인 거죠.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처럼 만들어서 비례만 냈던 거예요. 물론 민주당도 이제 위성정당, 자체 위성정당을 만들었지만, 그래서 그 비례정당으로 해서 12석인가요? 얻었잖아요. 그때 소위 중도층을 중심으로 어떤 심리가 있었냐면, 그래, 이재명 싫지만, 일단 조국을 비례대표 찍기 위해서 조국당을, 의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투표장에 가자. 그런데, 투표장에 가니까 투표용지가 나오잖아요. 몇 장이 찍고 나옵니다. 비례대표는 찍고 지역구를 또 안 찍고 그냥
X 해가지고 그냥 나오자니 또 그렇잖아. 야, 그래, 비례대표 찍으러 나온 김에 지역구도 찍어주자. 지역구는 그렇다고 국민의힘 찍을 수 없으니까 조국혁신당 찍는 사람들이, 그래, 지역구는 민주당, 그죠? 비례는 혁신당, 조국혁신당. 그래서 지민비조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당. 지민비조. 총선 때 이 지민비조의 혜택을 톡톡히 본 거예요, 민주당이. 잠자던 사람들을 끌어내서, 그 선명한 구호를 끌어내서 투표장에 끌고 나와서 지역구와 함께 비례대표와 함께 지역구를 찍도록 만드는 게 조국이었다. 공개적으로는 그걸 떠들고 다니진 않지만 지민비조라고 하는 건 이미 민주당 내부 사람들한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혁혁한 그 특별한 기여였고요. 두 번째 특별한 기여는 뭐였느냐? 바로 6.3 대선이죠. 6.3 대선에서 조국은 지난해 12월에 형이 확정돼서 2년형을 받고 감옥에 있던 상황이었으니까 출마를 못하게 됐고, 조국혁신당에서 누군가를 내세워서 출마를 했다면 단 몇 퍼센트라도 득표할 수 있었을 텐데 출마자를 내지 않았어요. 즉 대통령 후보자를 내지 않았습니다. 예. 대통령 불출마, 대통령 후보를 뽑지 않는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공천을 한 결과 그래도 50%에 근접한 표를 얻을 수 있었다. 권영국, 정의당 권영국이 나왔지만 0.9%인가 0.8%인가 거의 표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만약에 조국당이 이거 후보를 냈으면은 4, 5%를 가져왔다면 45% 득표도 힘들었을 뻔합니다. 그런데 49% 득표를 하는데 조국당이 도와줬죠.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죠. 조국 비록 친문 출신이지만 조국을 내가 이번에 사면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명분이 있죠. 뭡니까? 조국은 검찰 과잉 수사의 피해자야. 가족을 도륙했어. 아내 정경심 이번에 같이 특사됐죠? 사면됐죠? 정경심 딸은 뭐 갑자기 뭐 고졸의 위치로 그냥 전부 다 학력 뭐 다 위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결국은 가족을 도륙했어. 조국의 표현대로 조국이 자수전 써가지고 그런 얘기 하죠. 멸문지화를 당했다. 이거는 검찰 수사가 아니라 검찰의 도륙이었고 멸문지화를 당했다. 야, 그거 그래, 우리가 검찰 개혁을 추진해야 되는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만들어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통해서 검찰 개혁 하려고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거부했어. 검찰 개혁 안 됐고, 그리고 조국 날렸고 수사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결국은 민주진영이 진보진영이 반쪽이 됐고 양분됐고, 그래서 정권 빼앗겨서 윤석열 정권 탄생한 거 아니야? 다시 검찰개혁 제대로 해야지, 조국 앞세워서.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이재명 통합을 외치고 이렇게 사면 복권을 했는데 통합을 외친 것 치고는 참 옹색합니다. 친문 인사들이 위주가 됐고, 윤건영, 백원우, 김은경 이런 사람들, 친문이 야당인가?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통령 머릿속에는 친문이 야당일 수 있죠. 그래서 얘 주로 야권 인사를 이번에 사면 복권 시켰어. 제가 어저께 전화한 여당의 어떤 핵심 인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주로 야당 인사를 사면 복권 시켰어. 보니까 야당 인사가 3분의 1이 안 돼. 정치인 중에. 그런데 아마 친문을 야당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복권시켰고. 조국당이 야당인가? 법적으로 야당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여당이죠. 정치적으로 여당입니다, 조국당. 검찰개혁 지금 법안 같이 내놓고 있죠. 내란 종식해가지고 같이 싸우고 있죠. 대통령 내지도 않으면서 이재명 정권 집권 더 돕고 있죠. 조국당이 어떻게 야당입니까? 법적으로 야당이겠지만 정치적으로 여당입니다. 언제 합당할지도 몰라요. 친명을 배제했다고 하는데 친명 배제한 것도 아닙니다. 측근하면 그래도 김영, 정진상 이 사람 정도는 돼야지 했던 그 두 사람은 미결수입니다. 그러니까 사면복권 대상이 일단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친명 중에 또 친명이라 할 수 있는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지난 6월 달에 결국 7년 8개월 확정형 받고 지금 수감된 지 2달밖에 안 됐어요. 조국이 2년형 받고 지난해 12월 달에 수감돼가지고 2년형 받고 지금 24개월 중에 8개월 지나 3분의 1 만에 형기 3분의 1 마치고 지금 사면됐다 그래가지고 난리 법석인데, 이화영 7년 8개월 형 받고 지금 2개월 수감되어 있는데 이거 사면했다가는 혁명이 일어나죠. 혁명이 일어나. 못한 겁니다. 어쨌든 관심은 조국의 향후 행보입니다. 저는 조국의 사면은 양날의 칼이라 생각합니다. 양날의 칼.
일단 범여권으로 통합돼서 한 몸이 돼서 나가는 게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범여권 내에서 이제 치열한 소위 권력 투쟁을 거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칼이고요. 만약에 범여권으로 통합이 되지 않고 조국이 자기 정치를 시작하면 이거야말로 거대한 폭풍과 될 수가 있습니다. 회오리가 될 수가 있어요. 보어텍스 친다 그러죠. 예. 소용돌이가 쳐가지고 모든 것을 이제 빨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의 야권의 강력 대권주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자기 정치를 시작해서 어느 순간 이재명 정권과 맞서서 조국의 정치를 하겠다. 그럴 경우에 친문의 적자 조국으로 그 이재명 지난 총선 때부터 비명 행사당했던 친문들이 조국 깃발 휘하러 몰려들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권을 겨누는 칼이 될 것이고, 그때는 여당의 권력 지도가 또는 전체적인 권력 지도가 요동칠 것이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또 하나의 칼이 될 수 있다. 양날의 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국이 뭔가 돼야 되잖아. 대선 나가기 전에 그냥 4년 동안 논팽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나 대선 나갈 거야 이러고만 있을 수는 없죠. 5년, 4년, 8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그죠? 예. 뭔가를 해야 돼. 가장 중요한 건 중앙정치 무대에 들어오는 거죠. 중앙정치 무대라고 하는 게 광범위하게 보자면 일단은 뭐 국회의원 되는 거고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도지사가 되는 길이 하나 있을 겁니다. 네. 공교롭게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전국 단위 지방선거가 치러지면 서울시장에 출마할 수가 있고요. 일단 뭐 가장 상징적인 자리니까. 두 번째로는 부산시장에 출마할 수가 있죠. 예, 조국의 고향이니까. 그리고 이거 이제 광역 단위에선 그렇고, 아마 뭐 그렇다고 뭐 제주지사로 출마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렇죠? 예, 상징적인 자리로 갈 겁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지방선거날 같이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실은 저는 중앙무대로 진출한다고 하면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강원시기 충남인데 거기 출마하는 방법이 충남 출마하는 거는 뭐 이거는 상징성도 없고 이건 좀 이상하죠, 모양이. 그렇다면 결국 이제 지금 확정된 지역 중에서는 인천 계양을입니다. 인천 계양을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지내고 재선 배지를 달고 그리고 대통령이 될 때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했던 곳, 그런 곳이죠. 그런데 여기에 출마할 수 있을까? 부산시장은 출마할 수 있나? 서울시장은?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 아침 조국혁신당의 주요 인사, 현역 의원과 전화통화를 한 내용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물었죠. 내년 보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리고 최소한 광역지사, 도지사 선거에 나가서 중앙무대 진출 신호를 알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대권으로 가는 길을 닦아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논의를 좀 하지 않았겠느냐 그랬더니 이 인사가 하는 말이, 첫 번째,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기는 주인이 있는 자리인데 되겠습니까? 주인이 누군가요? 가로 열고 이재명 가로 닫고. 지금 물론 거기를 물러나서 대통령이 되어 있지만 여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재명의 엔도스가 필요한 곳이죠. 강력한 이재명의 지지 후원 승낙이 필요한 곳이죠. 그런데 이 상징적인 자리를 조국한테 준다? 그래서 조국에 자연스럽게 조국을 후계자로 삼는 그러한 그 연출을 한다? 불가능한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부산시장은 물론 조국의 고향이기 때문에 여기 풍부한 여러 가지 상황 설명을 했어요. 제가 요약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때문에 뭐 그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좀 힘들죠. 왜 힘드냐? 좀 당선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당선이 어려운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박형준 시장 국민의힘 소속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장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랬더니 서울시장은 그 가장 상징적인 자리인데 그 소중한 자리를 민주당이 우리 당에게 주겠어요? 힘들죠. 그래서 국 대표가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당직 국회의원의 말을 통해서 조국 대표가 이제 사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후위를 입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조국 대표가 대권으로 가는 길,
특히 이제 중앙무대 진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 간을 봐야 되는데 근데 어느 한 곳도 참 기댈 곳이 참 만만치 않다. 출마할 곳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국의 향배 같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